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과 시민 참여 파트입니다. 자, 시작해보죠. 핵심 개념 뭐야? 헌법 기본권, 권력 분립, 헌법 소원 심판. 자, 이거 보면은 헌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인권 배웠는데 인권을 왜 배웠냐? 인권 배우고 난 다음에 인권 보장을 위해 헌법의 역할과 시민 참여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자, 보자.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 자, 인권과 헌법의 관계. 자, 인권과 헌법은 당연히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인권의 뜻이 뭐야? 자, 인권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존엄성, 자유, 이런 여러 가지 권리들을 부여받잖아요. 그게 인권이에요. 인간으로서의 권리. 그리고 이걸 보장을 해야 되잖아. 그냥 이렇게 인권 딱 달랑 던져주고 넌 인권을 받았다 하고 끝나? 아니지.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인권과 헌법의 관계 봅시다. 헌법의 인권 보장. 헌법은 최고법이야. 지금 여기 피라미드 보이죠? 이 피라미드 안에서 헌법이 최상위 포식자라고. 이것도 통합과학 때 우리 그 뭐 생산자, 1차 포식,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꼭대기에 있는 놈. 최상위 포식자. 바로 헌법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법입니다. 법의 위계는 뭡니까? 헌법이 법률을 위배한 것이 아닌 법률과 헌법이 맞지 않다면 그것은 법률이 헌법을 위배한 것이다. 헌법이 대한민국의 최고 법령이고 헌법은 모든 법령의 기준과 근거가 됩니다. 가장 으뜸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근본 토대가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의 국민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 뭐가 있는지 보자. 인간의 존엄 및 가치와 행복 추구권.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이란 이유만으로도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입니다. 모든 기본권이 뭐야? 바탕이 된다고. 자, 행복 추구권은 무엇입니까? 물질적, 정신적으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 우리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말 그대로 인간의 존엄 및 가치를 추구할 수 있고 행복도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배웠죠? 앞에서 청구권도 있네요. 청구권이 좀 추가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통신의 자유, 재산권 행사 등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통신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등이 있고요. 평등권입니다.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는다. 대우받을 권리로 법 앞에 평등, 사회적 특수 계급의 불안정 등이 있다. 자, 뭡니까? 자, 귀족 계급이나 양반 계급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불안정. 그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귀족 양반 신분제도가 아니야. 우리는 평등해. 참정권은 무엇인가? 국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선거권, 공무단위권, 국민투표권이 있습니다. 공무단위권은 좀 새로울 텐데 이제 국민들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 정부의 활동 등에 이제 개입할 수 있고 그런 자격을 받는 공무원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공무단위권도 있습니다. 자, 사회권 봅시다. 자, 사회권 뭡니까? 잠깐 참정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선거권입니다. 국민투표권하고 뭐 이것도 있긴 하지만 자, 국민이 국가의 인간다운 생활에 국민이 국가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뭐야?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이 있습니다. 이게 초반의 사회권 차티스트 아니야. 그 독일 헌법 바마드른가? 정확히 하자. 무슨 헌법이었지? 그래, 바이마르 헌법 1919 1919년 내에서 제정되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언급을 했고 그걸 존중해줬고 그 처음에 존중해준 건 뭐냐면 바로 근로의 권리였습니다. 근로의 권리. 근데 이게 확대돼서 교육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 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이 성장한 거고. 그리고 청구권입니다. 다른 기본권. 자, 이 앞에 있는 기본권들이 당했을 때 이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청원권, 국가배상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범죄자 피해구조 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자, 범죄자 피해구조 청구권이 무엇이냐? 일정 요건을 갖춘 피해자가 범죄 피해자가 국가의 구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 기본권 여기 뭐 뜻들 나와 있네요. 공무단위권 여기 나와 있지, 그치?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죠. 공무원 된다는 소리죠. 예. 국가배상 청구권. 공무원이 이제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해 공무원이 불법을 저질렀을 때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이제 정당한 배상 요구를 하는 거야. 그 사람한테 개인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런 고소가 들어오고 그게 유죄 판결이 나면 그 사람은 뭐 해임 그 직무에서 잘리거나 감봉을 당할 수 있겠죠. 징계위원회에 열려서. 형사보상 청구권은 뭐야? 무죄인데 그 체포나 이런 거 약간 조금 불리한 일을 당한 거야. 그럴 때 정당 보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죠.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볼까요? 자, 국민의 기본권을 무한정 보장할 경우에 뭐야? 다른 사람의 기본권과 충돌할 수도 있어. 그리고 공익을 해칠 수도 있잖아. 너무 무한정 보장하면. 그래서 헌법에서 뭐야? 질서유지, 안정보장,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뭐야? 막 나 사람 죽이고 싶은데 내 자유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이제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대해서 다 어긋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범죄 같은 거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하고 있고, 다만 뭐야? 국가 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제한된 경우에는 반드시 막 이렇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회가 정한 법률에 의하여 제한하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니까 여기서 이제 약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상권 분리까지 약간 파악해볼 수 있는 파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자,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장치입니다. 국민 주권의 원리,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습니다. 지금 다시 나오네요. 주권이 어딨어? 국민에게 있다고. 나한테 있는 거야, 우리한테. 국민 투표나 선거 등은 국민 주권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제도다. 왜? 대통령 우리 손으로 우리가 선출하잖아. 국민 주권의 원리. 모든 주권은 국민에서부터 나옵니다. 법치주의입니다. 법률에 근거한 공권력의 행사만을 허용하는 원칙입니다. 법률에 근거한 공권력만을 행사하는 원칙이고, 국가가 권력의 독단적으로 행사하거나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 법치주의. 권력 분립 제도입니다. 아까 말했죠? 삼권 분립.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입니다. 국가 권력을 한 곳에 치우치면은 독재야, 그건. 그래서 여러 곳으로 나누어 견제와 균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입법부가 너무 자기들한테 유리한 그 법안만 이제 통과시켜. 그럼 뭐야? 대통령이 그 법안을 거부해. 행정부에서 견제했네. 막 이렇게 상권 분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게 바로 권력 분립 제도. 우리나라는 뭐다? 상권 분립. 왜?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려고. 자, 민주적 선거제도입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가를 운영할 대표자를 선출하죠. 그쵸?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선출합니다. 지방선거 등을 통해서 시장 선출하고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정치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일정 나이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 및 공무단위권 부여. 일정 나이. 이거 나이 차별 아니에요? 저번 시간에 말했죠. 신생아가 뭘 알겠니? 그래서 일정한 사고의 기준이 도달한 다음에 이 정도의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잖아. 이건 나이 차별이 아니라 공정하게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뽑기 위해서 제대로 둔 거고, 그것 빼고는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투표할 수 있죠. 뭐 영국 국민이 와서 영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와서 우리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 국적인 사람만. 복수 정당제. 누구든지 자유롭게 정당을 설립할 수 있고 2개 이상의 정당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음. 자, 정당이 한 개면 뭐야? 그거는 독재입니다. 예, 정당이 한 개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크게 2가지 정당으로 나뉘고 또 여러 가지 정당이 많죠. 국민의 정치적 견해가 정치에 잘 반영되어 민주적 기본 질서 유지입니다. 국민의 정치적 견해가 정치에 잘 반영돼요. 그쵸? 중요합니다. 복수 정당제 없으면 큰일 납니다. 예. 뭐 누구나 자유롭게 정당 설립할 수 있어. 뭐야? 그냥 뭐 옆집 사람도 뭐 윗집 사람도 아랫집 사람도 다 뭐 정당을 설립할 수 있다고. 나도 저 정당 설립할 수 있다고. 기본권 나이 제한 있나 하여튼.
기본권 구제 제도입니다. 인권을 침해받은 국민은 뭐야? 사안에 따라 국가의 기본권 구제 기관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뭐야? 인권을 어느 곳에서나 뭐 개인 대 개인으로나 개인 대 기관으로부터나 개인 대 기업으로부터나 인권을 침해받았다면 국가의 기본권 구제 기관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들이 있는데 그게 자료에 나와 있으려나? 나와 있진 않네요. 뭐 하여튼 헌법 소원을 넣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그거 중3 때 배웠잖아. 뭐 찾아보셔도 됩니다. 지금 찾아볼까요? 예, 헌법재판소 있고 뭐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그래, 인권위원회가 조금 통상적이겠다. 헌법 소원은 조금 진짜 헌법이 위배되었을 때 큰일을 다루는 거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법원의 재판,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 및 헌법 소원 심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구제 등이 있습니다. 기본권 구제제도입니다. 자, 자료 탐구 시간입니다. 기본권의 성격을 비교해보자.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입니다. 자,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개입을 배제하는 소극적 방어적 권리입니다. 자, 그리고 참정권이요. 국민 주권주의를 싫어하는 정치적 기본권, 사회권, 국가의 적극적, 그렇습니다. 사회권은 개인이 노력해서 물론 될 수도 있지만 국가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 법률적인 걸로 제한을 해야 이런 게 보장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권은 다른 것보다.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단적 절차 권리. 이게 당연히 보장된다면 청구권은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당연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기본권의 성격이다. 이게 특징을 알아보는 거죠. 성격이라기보단 뭐 성격을 알아본다 해도 뭐 상관없겠네. 그쵸. 자유권이 가장 오래된 거야. 시민혁명 때 만들어졌잖아. 참정권과 사회권, 청구권은 뭐야?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되지만 자유권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인정된다고. 사회권은 사회보장이나 교육, 노동 분야에서 국가의 다양한 사회 보장제도나 정책 마련이 실현되어야, 그러니까 국가의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겠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형광펜 포인트 한번 볼까요? 국가의 적극적 노력, 국민 주권주의, 다른 기본권 보장, 이제 소극적 방어적 권리. 여기다가 형광펜을 치시고 시험 전에 빠르게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형광펜 치는 포인트들은 암기하셔야 되고 빠르게 왜냐면 그 시험 보기 전에 이거 다 못 읽잖아. 그래서 형광펜 친 부분만 보는 거지. 그래서 치는 겁니다. 형광펜은. 권력 분립 제도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 우리나라부터 봅시다. 삼권 분립입니다. 그렇죠. 법률안은 거부할 수 있고 국적감사권, 탄핵 소추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말에 탄핵 그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갔었나? 권한대행까지 갔었죠. 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발의해서. 그리고 법률안 거부권도 많이 행사했었죠. 이렇게 다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자, 몽키스테의 권력 분립 이론. 입법권과, 자, 몽키스테웨는 사람입니다. 권력 분립 이론입니다. 입법권과 행정권으로부터 사법권이 독립되지 않는다면 자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뭐야? 사법권이 독립되지 않는다. 그러면 자유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법권이 독립이 돼야 돼. 그러니까 사법권과 입법권이 결합된다면 재판관이 입법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판관, 이게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은 침해될 수 있어. 이 자유와 생명이 권력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법권과 행정권이 결합한다면 재판관은 압제자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압제자가 뭐야? 힘을 억누르고 괴롭히는 사람이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행사할 수 있다. 특정한 한 사람이나 집단이 세 가지 몰려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모든 것을 상실하게 돼. 즉 독재가 된다고. 포인트 짚어줄게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얘는 사법권이 독립되지 않으면 자유는 있을 수 없다.
그럼 뭐야? 특정한 자 이렇게 형광하면 될 겁니다. 예. 어렵지 않죠? 자, 현대적 의미의 권력 분립 이론 최초한 제시하면 한 사람이 몽키스테웨라고 법의 정신에 의한 자서를 통해 거기 권력이 분립되지 않으면 시민의 자유와 생명이 권력에 의해 침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회, 정부, 법원, 입법과 행정과 사법권을 부여하고 권력이 남용되지 않은 다양한 사고 경쟁을 하고 있죠. 괜찮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형아 그렇게 안 칠게요. 설마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 있으면 보세요. 빨리 보세요. 빨리 보세요. 있으면 안 돼. 자, 자, 세 번째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자, 헌법소원 심판 언제 한다고? 국민의 뭐야?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자, 봅시다. 32주까지 이어서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은 금지된 현행 의료법이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 왜? 잠깐만. 아, 그쵸.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아, 잘못 이해했어요. 예. 자,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거 뭐야? 그니까 이게 왜 금지했냐면 이게 그 아이의 성별을 알고 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성별이 나왔을 때 옛날에는 뭐 아이를 뭐 낙태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금지했는데 이거 뭐야? 헌법에 어긋나. 왜? 임산부 갑이 청구했어요. 개인 청구했는데 여기서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를 에 대한 접근에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갑이 침해당한 기본권이죠. 뭐야? 태아의 성별 정보 알고 싶다. 왜? 내가 부모인데. 그래서 이제는 태아의 성별 정보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알 수 있을 때는. 그쵸. 왜냐면 그 전부터 뭐 남자냐 여자에 따라서 이제 뭐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게 또 있으니까. 또 이제 그리고 또 궁금하잖아. 그래서 또 자유권. 그래서 옛날에는 슬쩍슬쩍 알려주기도 했어요. 하여튼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서 자 형광펜으로 포인트 잡읍시다.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신청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자, 그쵸?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했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오케이 해줬어. 그래서 기본권을 구제받게 된 거죠. 자, 개념 체크 문제입니다. 자, 개념을 봤으면 개념 체크를 해야겠죠. 자,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본적 토대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인간의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대우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의 복수 정당제 규정하고 있죠. 단위 정당제면 큰일 납니다. 북한이에요. 자, 국정 운영의 효율성 위해 국가 관령의 집중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뭔 집중이야. 분산. 됐죠? 자,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는 무엇인가요? 자유권입니다. 자, 정당하고 차별 받아서 안 되는 거, 차별 받지 않은 건 평등권이겠죠. 국회 뭐야? 법률이 좀 더 위에 있으니까 상위 포식자죠. 좀 더 명령보다는. 자, 땡땡은 뭐야? 통치 원리래. 뭐야? 바로 법치주의. 자, 땡땡 심판,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심판. 이거는 그냥 대충 넘어가는 이유가 너무 기본적이고 차라리 이거 틀리면은 개념 다시 보고 오는 게 좋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빨리 나가야 되는 것도 있고. 땡땡의 원리 뭐야? 이거 패스하셔도 돼요. 자, 땡땡의 원리는 최고의 권력이 주권임에 국민에 있음을 알려준 바로 국민 주권의 원리입니다. 보기의 소굴입니다. 신체 자유, 정보의 자유, 자유권, 기획, 청구권, 배상 청구권, 리얼입니다. 자, 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권, 무엇입니까? 사회권입니다. 선거권, 공무단위권, 참정권이죠.
디귿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념 체크 문제 풀어봤고 최종 한번 해보죠. 자, 보자. 이응이란다.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맞습니다. 자, 자유권, 평등권, 법률, 법치주의, 헌법소원, 국민주권. 맞습니다. 기역, 리을, 기역, 리을, 니은, 디귿. 기역, 리을, 니은, 디귿. 다 맞네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뭐야?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민 참여입니다. 권익보호. 권익은 개인이 뭐야? 사회에 마땅히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시민의 권익보호를 이게 제대로 정의 알아볼까요? 자, 개인이나 집단이 법률과 사회 규범에 따라 마땅히 누리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그로 인해 얻는 이익이 바로 권익입니다. 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민 참여입니다. 자, 핵심 개념 시민 참여, 시민단체, 입법 정원, 시민 불복종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언제 배웠냐면 자, 이런 거는 대충 중3 때 배웠을 거고 중3 때 시민단체가 같이 배웠을 거야 아마도. 이거는 정확히 중학교 2학년 때 도덕 시간에 배웠습니다. 시민의 불복종. 기억나네요. 중2 때 시민의 불복종이라고 책 하나 읽었어. 데이비스 로시. 자, 시민 참여의 의미와 역할 봅시다. 자, 이거 보면 이게 되는 거죠. 자, 시민이 국가의 정책이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하다 무슨 뜻일까요? 검색해 봅시다. 자, 주장이나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의견이나 내용을 글로 드러내는 거. 의견을 말하는 거 대충. 의견을 개진하거나 집회를 여는 등 일정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시민 참여입니다. 자, 이런 거 모르는 단어 있으면 바로바로 검색해주는 거 중요해요. 자, 역할입니다. 공동체 이익 증진, 시민 참여를 통해서 뭐야?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킴으로써 모든 사회 구성원의 권익을 보호한다.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입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시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즉 뭐야? 시민의 사회 참여로 이를 보완한다고. 대의민주주의 보완.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쵸? 지금 약간 국회의원 비슷한 거긴 한데 하여튼 권익의 보완. 당연한 말들 써놓은 거예요. 공동체 이익 증진하고 문제 풀 때 이것 때문에 못 풀진 않을 겁니다. 시민 참여하면 그 순간 알기 때문에 대충 못할 수 있다. 뭐야? 시민의 의사와 달리 정책을 집행할 위험성이 있다. 자, 이어가서 시민 참여의 방법. 자, 뭐야? 최근에 어떻게 했다고? 자, 시민 참여를 했으니까 방법을 배워야겠지? 사회관계망 서비스 뭐야? SNS야. 뭐야? SNS를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했어?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아니니까 SNS를 할게요. SNS에 의견을 개진한다. 뭐야? 의견 대충 올린다. 이를 확산하면서 뭐야? 인권 보장을 위해서 사회 변화를 촉진하기도 한다고. 인권 보장을 위해 사회 변화를 촉진한다. 왜? SNS나 이런 여론들에서 의해서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제 국회의원, 대통령 이런 사람들도 이런 매체들의 영향을 받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매체들로 인해서 서로 공격이나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그 투표의 이제 판세가 어떻게 기운다 안 기운다 근데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는 또 이제 거짓 정보들 이런 거에 너무 남발하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선거와 투표에 참여 정책의 정당성을 부여하죠. 그쵸? 우리가 선거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죠.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의 활동. 시민 참여의 방법들이 다양합니다. 정당 활동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시민단체 활동해도 되는 거고, 시민 참여의 방법 맞습니다. 자, 첫 번째 정당입니다. 나눴네요, 세 개로.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에 모인 사람들은 같은 뜻을 정치적 견해를 같은 뜻을 하는 사람이 뭐였죠? 국민의힘도 똑같고 여러 가지 정당들이 있죠. 진보당이든지 뭔지. 자, 정책 제안을 위한 여론 형성, 정부의 영향력 행사 등 그렇습니다. 우리가 맨날 뉴스에서 보는 거고. 시민단체는 뭡니까?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집단. 약간
이익성이 정당보다는 적으면서 좀 더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집단입니다.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이제 여론이 형성되고 정책 제안 등. 근데 이 여론 형성은 요즘 SNS가 좀 더 많이 가져가긴 했어요. 뭐 어려운 말로 사회관계망 서비스. 그래, 넘어가자. 자, 이익 집단 뭐야? 공통의 이해관계 지닌, 이해관계 언제 배웠어? 중2 때 배웠습니다. 알고 있어야 되고, 이해관계 지닌 사람들이 결성한 집단입니다. 자,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공공의 이익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이익 집단. 자, 이익 집단이 그랬고, 그래서 공공의 이익과는 충돌하기도 해. 왜? 공통의 이익관계 지닌 사람들이 모여갖고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니까. 그치? 우리 집단의 이익, 약간 이기성이 있어요, 이거는. 그쵸? 그러니까 각종 직업 집단, 예를 들어 의사를 예를 들 수 있어. 의사가 논란이 있었죠. 왜? 연봉인가 뭐 의대에 증원한다고? 그러면 자기들의 연봉이 좀 줄 수 있잖아. 그래서 뭐 의사 협회 같은 데서 이익 집단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뭐 파업하겠다 뭐 그런 등등의 이제 진료 거부하겠다 해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이익 집단이 되겠습니다. 자, 공청회 주민 간담회에 참여. 그쵸? 이거는 약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약간 그냥 우리 옆집 아저씨도 할 수 있고 뭐 윗집 아저씨도 할 수 있고 아랫집 아저씨도 할 수 있는 바로 공공문제 해결에 관한 의견 제시. 자원봉사 활동, 이거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는 거. 해봤습니다. 뭐 도서관 봉사 같은 거. 자, 입법 활동에 참여한다. 입법 청원이나 주민조례 청구 등. 이건 사람들이 여러 모이면은 이게 인정이 돼서 검토가 되죠. 예. 자, 세 번째 개념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시민 불복종. 의미는 뭐야? 부당한 법을 입법부에서 발의하고 통과가 됐어. 근데 그게 부당해. 그 법이 부당하다고 생각돼. 그 법이나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 뭘 해?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 법을 위반하는데 이게 부정한 법이나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선한 목적으로 법을 위반해. 자, 이거는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바로 이론입니다. 시민 불복종. 주요 사상가는 소로하고 롤스죠. 존 롤스 정의론을 이제 제대로 확립한 사람이고, 데이비드 소로우, 그쵸? 데이비드 소로우, 제가 중2 때 데이비드 소로우의 시민의 불복종 책을 읽었다고 했었죠. 자, 주요 사례는 이제 국제적으로 갑니다. 간디의 소금법 투쟁. 자, 영국 정부의 소금법에 반대하여. 소금법이 뭘까? 뭐지? 알아볼게요. 아, 영국 식민정부. 그러니까 영국이 인도도 식민지로 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 소금도 인도인이 채취하는 거 막 금지하고 우리가 팔게. 영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팔게 해준 거야. 독점한 거네, 영국. 자, 그래서 뭐야? 평화적인 행진을 한 비폭력 저항운동이다. 바로 간디의 소금법 투쟁. 자, 몽고메리 버스 승차 거부 운동. 자, 이거는 아마도 중2 때 교과서에 나왔을 텐데, 도덕 교과서에 우린 나왔거든. 리베로 스쿨 교과서인데, 그건 유명해서 안 나올 수도 있겠다. 하여튼 몽고메리 버스 승차 거부 운동 나오긴 했을 거예요. 아마도 초등학교 때도 배웠으니까. 백인과 흑인 인종차별이에요. 즉 백인과 흑인 간 버스 좌석을 분리하고 흑인은 차별하는 법에 저항하여 몽고메리시에 거주하는 흑인들이 벌인 버스 승차 거부 운동입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인데 솔직히 이거는 위반하는 수준도 아니야. 그냥 버스 승차 안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완전 차별이야. 봐봐, 흑인하고 백인 버스를 분리하고 차별하는 법이잖아. 그래, 옛날에는 흑인 화장실, 백인 화장실 따로 있었어요. 다 차별입니다, 예. 자, 정당화의 조건입니다. 자, 시민의 불복종 할 거야. 나는 그냥 이 법이 부당하다 생각해. 나 시민의 불복종 할 거야.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죠. 정당화 조건이 있습니다. 목적의 정당성, 비폭력적인 방법, 최후의 수단, 처벌의 감수. 바로 4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처벌의 감수입니다. 자, 그 전에 한번 알아봅시다. 목적의 정당성은 뭐야? 법이나 정책이 단지 내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불복종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합니다. 자, 목적의 정당성은 사회의 정의를 뭐야? 훼손시킨 법이나 정책에 항의하는 것이어야 되지. 개인이 이제 나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걸 불복종한다? 이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의 이익에 막 반하거나 뭐 그런 경우, 그리고 또 사회 정의를 훼손했을 때 크게, 그래서 여럿이 피해를 봤을 때만 이제 정당화가 되는 거고, 폭력적인 방법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폭력은 안 돼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비폭력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고, 최후의 수단입니다.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 안 됐어. 근데 이거는 너무나 심각한 위법이야. 그러면은 최후의 수단으로 폭력 같은 거 약간은 시도해 봐야 됩니다. 처벌의 감수입니다. 당연히 위법했잖아. 기존에 있는 법률을 위법했기 때문에 그 선한 목적이어도 처벌은 뭐야? 기꺼이 받아들여야 된다. 기본적으로는 법을 존중하고 정당한 법체계를 세우려는 운동이죠. 그렇죠. 옛날에도 우리나라는 민주적인 못해서 그래서 뭐 열심히 민주화운동 같은 거 하셨던 분들도 뭐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 있었는데, 이것도 바로 시민의 불복종에 이제 처벌 감수에 해당이 됩니다. 예, 하여튼 그러한 희생들을 통해서 나라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거겠죠, 국가들이. 자, 자료 봅시다. 시민 참여의 역할입니다. 자, 시민 참여는 중요합니다. 시민이 공공의 문제에 무관심할 경우 시민의 이익을 해치는 정책이 결정될 수 있고 독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시는 땡땡시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주민감사 청구가 이루어졌다. 땡땡시 주민갑 등 215면 최근 땡땡시가 설치하는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과 관련해 땡땡도 감사실에 감사를 요구했다. 그러니까 뭐야? 시민 참여한 거야. 그래서 뭐야? 공익적인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서 감사를 청구하는 거는 뭐야? 권력남용 막고 시민의 의사에 따르는 의사결정한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역할, 아주 좋은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제도 많습니다. 주민투표제도도 있고, 주민조례발안제도도 있고, 주민소환제도도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있고, 주민감사 청구제도도 있는데 다 보진 않고 그냥 느낌만 잡을게요. 형광펜만 치겠습니다. 자, 과도한 부검 중대한 영향 미치는 거 뭐야? 주요 정책들을 주민의 투표로 결정하는 거. 주요 정책을 주민의 투표로 결정한다만 알면 좋겠죠. 주민조례 발안제도 조례안을 제출한다. 직접 주민이.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발의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제도입니다. 자, 선거에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잠깐만, 이거 약간 어려운 학교에서는 내신 포인트로 나올 수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인데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합니다. 이거를 포함한다고 하면은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임기 중에 주민의 투표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고. 왜? 주민의 이제 이걸 행사하는 거지. 주민소환제도. 이 사람이 너무 일 못하고 뭐 너무 못하고 우리한테 오히려 피해가 가. 그럼 주민의 투표에 해임할 수도 있다고. 주민참여 예산제도 뭐야? 이게 지방자치한테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이제 뭐 사업 제한 등이나 뭐 이런 거 해서 뭐 예산을 좀 조정할 수 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보통 예산 줄이지 않고 늘리는 거 있죠. 아니면 효율적인 곳에 쓴다든가 더. 주민감사 청구제도입니다. 자, 뭡니까? 공익을, 아까 예시 나왔죠?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제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예산은 시민이 통제할 수 있게 돼요. 넘어갈게요. 당연한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 지방자치에서는 주민의 참여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주민 참여도 두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굉장히 다양하죠. 좋습니다. 자, 자료 사용입니다. 시민 불복종 이유 중요합니다. 별표 100개. 소로는 부정의의 판단은 개인의 양심이지만 롤스는 다수의 공유된 정의가 아니라 이거 뭔 말이야? 정의되지 않은 판단은 개인의 양심이지만 다수의 공유된 정의가, 약간 관점이 다르죠. 관점이 달라 보면 되고. 그래서 소로하고 롤스라고 파악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 국민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모두 인간이라고 큰 틀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 justice에 대한 존경심을 지니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의가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는 하수인이 되라고 요구한다면 그 법을 어겨라. 뭐야?
뭔 소리 하는 거지? 간결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다 날려. 근데 물론 읽긴 해야 돼. 시험 전에 다 날리고 현관펜 친 것만 보세요. 불이가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는 하수인이 되라고 요구하면 그변 어겨라. 무슨 일이야? 그 불의가 일어나는 법을 지키라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고 행사라고 하면 그 법을 어겨라. 그건 법도 아니다. 불복종해라. 소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로는 뭐라고 한 거야? 그 법이 불의를 일으키게 된다면 그 법 어겨라 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롤스, 존 롤스 유명하죠. 시민 불복종은 어느 정도 정의로운 민주 체제에서 법률이나 정책 또는 명령이 공유된 정의관, 이미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에 위반됐을 때 개인의 양심을 넘어 다수에게 이것을 알리기 위한 행위다. 이걸 불복종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불복종은 소수자가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정의의 원칙에 따라 법을 바꾸도록 하는 행위다. 자기가 먼저 일단 피해를 받고 피해를 본 사람 소수를 모아서 이제 이걸 불복종해. 그럼 다수자들이 이걸 봤어. 우리의 가치관에 위배되네. 그럼 이거는 불복종하자. 이게 바로 롤스의 불복종 정의입니다. 약간은 차이가 있죠. 자, 소로는 차이를 제가 짧게 정리 보자면 데이빗 소로는 양심의 법이 정부의 법보다 한층 고차원적이다라고 보면 되고, 두 법이 만약에 충돌하면은 시민은 정부의 법보다는 양심의 목소리에 복종하는 것이 의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양심이 좀 더 높다. 법은 일개 단순 사회 체계일 뿐이지 양심이 좀 더, 양심 때문에 법률 만든 거 아니냐, 이 소리 하는 거고, 롤스는 사회적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이 불복종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자, 개념을 파생해 개념 체크 문제를 풀어야겠죠. 자, 시민 참여는 시민 권익을 보호하여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시민은 온라인 공개에서, 이건 대충 할게요. 어차피 그냥 다 알아야 되니까. 여론 형성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시민의 불복종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한 여러 합법적인 방식이 실패했을 때 최후의 수도. 그쵸? 상황에 따라서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아닙니다. 진짜 그래, 내가 폭력 이용해도 된다 했지, 최후일선. 안돼 잘못 말했네요. 개념 잘못 말했네요. 어떤 이유에서 폭력 선동 안 되고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되지 않을 때 시민의 불복종을 하는 겁니다. 잘못 설명했네요. 제가 오기념을 말할 뻔했죠. 아닙니다. 폭력적인 방법 사용 절대 안 돼요. 자, 보기서 고르기, 여가 활동을 활용하여 자원봉사. 그냥 대충 할게요. 이건 설명 제대로 안 하고. 정치적 견해 같이 한 사람 모인 집단 어디야? 정당이죠. 자, 공익 추구 뭡니까? 시민단체. 이익, 공통이익관계, 이익 집단. 이렇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빈칸 채우기입니다. 자, 국가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자, 국민 투표, 그리고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시민의 불복종. 자, 이거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거, 대의민주주의. 우리랑 다 하고 가도 되고